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자바라는 걸 사용을 해서 웹 서비스, 보통 우리가 뭐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뭐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자바의 스프링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법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자바 기초에다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걸 써서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파이썬으로 장고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써서 간단한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그 뭐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 보셨다면, 장고걸스 같은 그런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 보시면 아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 어렵게 여기신다 그러면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거보다 뭐 4배 5배 그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기는 할 텐데요. 만약에 파이썬의 장고를 사용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 그거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그렇게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좀 친절한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친절한 언어가 아니라기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C나 C++보다는 자바가 훨씬 더 간편하고 심플한 언어인 건 확실한데,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는 자바는 또 다시 좀 나이가 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로 아무리 간단하게 노력을 해봐도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을 하기는 할 텐데요.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웬만한 것들은 제가 깃허브 쪽에다가 소스를 올려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그냥 한번 돌려보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과정을 원하신다면은 별도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바, 스프링, JSP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의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한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좀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뭐 우선 스프링이라는 거를 자바라는 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씩 해보죠. 자, STS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STS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 우리가 어디인가 뭐 워크스페이스를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완전히 비어 있는 곳을 한번 워크스페이스로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완전히 빈 곳은 아니고요. 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C에 DV에 TM1이라는 폴더를 제가 워크스페이스로 만들어서 STS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정확하게는 STS라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뜰 겁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 여기 서버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냥 자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서버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코드를 짜고 이 코드를 자바라는 그 버추얼 머신 상에서 그냥 그 작동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라는 것을 이제 컴퓨터 안에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별도의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으로
톰캣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톰캣 7.0 다운로드 혹은 그냥 톰캣 다운로드 그래도 되고요. 영어로 톰캣 다운로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윗부분에 톰캣 7 설치하는 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톰캣 apache.org 다운로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서 톰캣을 아파치 톰캣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버전이 최신 버전은 9까지 나왔습니다. 9, 8, 7 이렇게 쭉 있는데요. 9를 쓰셔도 상관없고 8을 쓰셔도 상관없고 7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그 버전이 이제 7.0 버전이 되다 보니까 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이나 9 버전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동을 시켜본 결과 작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서 얘가 제대로 서버로서 어떤 작동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버전 7에서 만약에 10이라 그러면 8에서는 거의 15에서 20 정도, 9는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조금 느린 컴퓨터다 그러면은 얘가 중간에 그 타임아웃이 걸려 가지고 서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7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7을 우선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8이나 9도 그 타임아웃 그 시간을 좀 길게 잡아주면은 문제없이 무리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톰캣 7 선택하시고 여기 코어에서 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아파치 톰캣 7.0 해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운이 받아졌죠. 이렇게 다운이 받아졌으면 얘를 여러분들이 적당한 곳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C의 DV라는 폴더 안에다가 서버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파치 톰캣, 자 여기다가 얘를 zip 파일로 다운받은 것을 가지고 오고요. 얘를 열어서 여기다가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아파치 톰캣 7.0.92라는 얘가 지금 만들어지겠네요. 저는 지금 91 예전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하나가 더 맨 끝에 하나가 더 올라간 게 나왔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압축 풀기. 그러면 자, 그러면 아파치 톰캣 7.0.92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안에 아파치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아파치 7.0을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얘는 뭐 조금 다르니까 그냥 둡시다. 예전에 설치했었던 건데, 자, 그래서 아파치 7.0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서버라는 탭 아래쪽에 보면 no server are available. click this link to create a new server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뭐가 나올 텐데 맨 위에 만약에 얘가 좀 아래쪽으로 있으면 맨 위로 올려서 아파치 클릭하시면은 여기 톰캣 7.0 서버가 있을 겁니다. 톰캣 7.0 클릭하시고 넥스트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긴 됐죠. 두 번째 거, 현재 톰캣이 설치된 디렉토리, 우리가 방금 전에 zip 파일을 압축 해제한 곳, 거기다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DV에 서버스 밑에 7.0.92 이거였죠. 이렇게 폴더 선택해 주시면, 자, 우리가 7.0 여기에 뒀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JR이 자바 리얼타임 인바이러먼트죠. 그래서 여기 JDK 1.8.0 1.8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피니시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톰캣 7.0 서버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해줄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뜰 건데, 여기 포트에서 HTTP 1.1이 8080으로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다른 걸로 우선은 저랑 똑같이 8181로 고치겠습니다. 8080은 다른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같은 경우 특히 그 포트 충돌이 나서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8080 포트를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데 8181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컴퓨터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포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호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세이브 해주시면 이대로 이제 저장이 됐고요. 자, 서버 설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MySQL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MySQL도 여기 보시면은 MySQL 다운로드 보시면은 MySQL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글에서 MySQL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얘를 가지고 MySQL 커뮤니티 다운로드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MySQL 커뮤니티 서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보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하고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고 커뮤니티가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MySQL 커뮤니티 서버 클릭해 주시면 얘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MySQL 커뮤니티 서버 8.0.13 현재 8버전까지 나온 거죠. 윈도우 사용을 할 거니까 저희는 윈도우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분투나 데비안이나 여기 맥이나 이런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10 환경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얘나 상관없는데, 괜히 큰 거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작은 걸로 해서 얘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다운로드 해주시면은 MySQL을 쭉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잠시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기 192.3메가라고 되어 있는 걸 다운로드 하시면은 192메가짜리 파일을 다운을 받을 건데, 그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얘를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여기 윈도우 x86 32&64 32비트나 64비트짜리 MySQL 인스톨러 MSI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쭉 넘어가죠. 이렇게 쭉 넘어가면 MySQL 인스톨러를 우리가 다운을 받겠습니다. 윈도우 거고요. 컴퓨터가 32비트면은 둘 다 같은 거네요. 32고 여기 313메가는 전체를 다 받는 거고, 16.3메가 이거는 작은데 얘는 진짜 인스톨러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운을 받아 주시고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No thank you, just start my download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되겠죠. 다운이 되면 얘는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금방 다운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저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걸 인스톨 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어떤 거 할래 해서 이렇게 add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